다 합의 처리로 가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정 안 돼서 합의 처리가 기득권에 안주하겠다는 몇몇 분들 때문에 합의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같이 기득권에 안주할 거냐? 아니면 4당 합의로 과반수 넘어서 개혁으로 갈 거냐? 이거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이제 국민들한테 여쭤봐야 돼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같이 우리도 그냥 기득권에 안주한다고 생각하고 합의가 안 되니까 여기 주저앉을까요? 아니면 과반수 처리라도 할까요? 하고 한번 여쭤보고 과반수 처리라도 하라고 그러면 해야죠. 뭐. 과반수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굉장히 야당 내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분분하게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가 이제 그래서 표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어떤 식으로 가든지 과반수로 가결시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얼마나 한국당과 조율을 해가면서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국민들이 그거 이 정도면은 열심히 했다. 한번 해보자. 이런 동의를 얻어내느냐가 중요하지. 숫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달 정도 대화를 해나가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그 내용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공정, 공존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공존, 그러니까 공정사회, 공존경제, 공정한 사회가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그러면서 더불어 사는 상생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말 우리 정치가 가야 될 궁극적인 방향이죠. 문제는 그럼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 정치가 이게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게 제일 숙제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그 공존과 공정의 가치는 어떤 정당도 부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는 그 구체적인 방향과 길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실천 과제를 도출해내는 거,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이제 정치가 할 일인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좀 죄송스럽죠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질문을 좀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여야가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지금 3+3 회동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좀 협상을 하실 때 분위기는 어땠고 논의 진전이 좀 있었나요?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한 번 만났어요. 첫 번째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원내교섭단체 3당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들과 선거법 협상대표들 3대 3 이거 모여서 얘기를 했고요. 일단 분위기는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서로 그런 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내용들은 있지만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대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뭐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떠냐, 저런 방향으로 가면 어떠냐 했는데 어떤 각 당이 책임 있는 어떤 협상안을 제안한 건 아니고 그냥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협상의 가능성을 타진했던 쟁점들에 대해서 각자 의견들을 좀 편하게 나눴던 자리입니다. 한국당은 그 공수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수처. 그날 만났을 때는 그래도 그럼 좀 대화를 하겠다,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는 그거는 이제 검찰 개혁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검찰 개혁 3+3이 또 있어요. 테이블이. 이거는 선거법 3+3이었거든요. 제가 참석한 거는. 그래서 선거법이든 공수처법이든 한국당은 지금 고치면 안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다른 4당들과 함께 고치자는 주장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수처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당이 이게 왜 안 된다,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야당이 걱정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큽니다.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뭐 장차관이든 아니면 판검사든 이 불신이 큰 거를 해결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거니까 하긴 하되 지금 야당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하셔서 그런 문제를 없애면서
합의할 수 있는 길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선거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걱정을 많이 해요. 뭐 연동제를 하면 어떻게 된다, 아니면 뭐 비례대표는 문제가 있다. 다 좋은 얘기인데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은 저희도 한번 귀담아 듣고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앞으로 개혁하는 방향, 한 발 앞으로 나가서 국민들한테 국회가 기득권을 버리고 좀 진도가 나가는구나, 좀 개혁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주장하시는 개별 주장은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합의를 하자. 저는 계속 그 주장을 드리고 있는 거고 한번 설득을 한 달 동안 해보려고요. 내일 부의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게 60일 동안 이제 또 상정되기 전까지 그렇죠. 또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논의 과정에서 한국당 좀 어떤 방법으로 좀 서로 좀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게 어제 오늘 얘기한 게 아니고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서로 논의를 해온 거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허심탄회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해요. 한국당이 걱정하는 개별적인 우려들, 뭐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우려나 주장,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선거법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어떤 하나의 주장이 옳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든지 결국 그 나라가 국민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장을 하시되 지금보다 개혁하겠다고 하는 결심만 하셔라. 그 마음만 먹으면 된다. 조금이라도 개혁을 하자. 그래서 정 안 되면 이번에는 이만큼 해놓고 다음에 또 더 하자. 이렇게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하여간 개혁의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결심만 하면 풀 수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 주저앉겠다. 그냥 이 기득권 그대로 안주하겠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안 풀린다. 그래서 그 마음만 내려놓자. 그래서 설득 좀 해보려고. 만약에 한국당과 합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이제 과반수를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수를 넘기는 거는 가능한 한 그 길은 안 가는 게 전 좋다고 봐요. 다 합의 처리로 가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정 안 돼서 합의 처리가 기득권에 안주하겠다는 몇몇 분들 때문에 합의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같이 기득권에 안주할 거냐? 아니면 4당 합의로 과반수 넘어서 개혁으로 갈 거냐? 이거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이제 국민들한테 여쭤봐야 돼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같이 우리도 그냥 기득권에 안주한다고 생각하고 합의가 안 되니까 여기 주저앉을까요? 아니면 과반수 처리라도 할까요? 하고 한번 여쭤보고 과반수 처리라도 하라고 그러면 해야죠, 뭐. 과반수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굉장히 야당 내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분분하게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가 이제 그래서 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가든지 과반수로 가결시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얼마나 한국당과 조율을 해가면서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국민들이 그거 이 정도면은 열심히 했다. 한번 해보자. 이런 동의를 얻어내느냐가 중요하지. 숫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달 정도 대화를 해나가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고요. 또 다른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 중에 하나가 개혁 법안이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 관련해서. 그 중에서도 민주당은 공수처 처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을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한 법안 마련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박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야당에서 너무 조국 사태를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결이 안 되는 얘기인데 모든 문제를 다 조국을 갖다 덮는 거 아닌가. 이게요, 공수처가 조국 그 장관 얘기 나오기 1년 전에 얘기가 나온 거고, 길게로 보면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매번 선거 때마다. 그게 어떻게 조국 장관 때문에 나온 얘기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미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가 60%의 의결을 통해서 하자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국회 60%의 의결이 4월 25일 날, 27일인가 4월 말에 의결된 겁니다. 그럼 벌써 지금부터 한 6개월 전이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뭐 조국 장관이 뭐 장관을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뭐 조국 장관 사태는 더 이상, 더더욱이나 예상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조국 장관 사태를 덮기 위해서 한다는 건 너무 그건 논리의 비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간은 좀 약간 억지 같은데, 정치적으로 이제 그렇게 뭐 약간 재밌는 말은 될 수 있지만, 지금 이게 정치가 너무 불신이 많으니까, 너무 그렇게 이제 억지는 말고, 좀 논리적으로 서로 간에 약간 타협점을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민주당 내부 상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사위 소속이신데 네. 이제 법사위 소속이었던 초선 의원 두 분께서도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네. 당 내부에서도 좀 쇄신을 해야 한다라는 자성 섞인 목소리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도 법사위잖아요. 예. 표창원 의원, 이철희 의원이 법사위에서 법조인이 아닌 의원이 저까지 3명이었어요. 두 분이 불출마한다고 그러니까. 혼자 남으셨어요. 네, 저 혼자 남은 셈인데, 저는 이제 그분들은 불출마를 통해서 국회 개혁의 목소리를 낸 거고, 예. 저는 국회에 남아서 좀 바꾸는 방향으로 국회 개혁의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예. 저는 지금 이제 뭐 좀 불출마라는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다니다 보면 이제 학교가 너무 시끄럽고 좀 애들끼리 싸우고 교실이 지저분하다고 자퇴하는 거거든요. 남아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예. 학교를 바꾸는 게 꼭 필요한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에는 많이 공감을 해요. 핵심은 사실은 우리가 뭐 조국 장관 문제도 그렇고 뭐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당 야당이 딱 나눠서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의 목적은 대결이 목적은 아니에요. 대결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에 국민들이 권한을 준 이유가 거기서 합의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국가를 이끌어가라고. 예. 법치 국가의 가장 핵심인 입법권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합의가 안 되고 그냥 대결만 하다 결코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대결은 합의를 위한 과정으로서는 생산적인 거예요. 민주적인 거고 가치가 있는 건데, 대결을 위한 대결, 합의가 없는 대결은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건데, 예. 우리가 정치하면서 그동안에 합의 없는 대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대결을 너무 많이 해오면서 지친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지쳐서 그렇게 불출마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렇죠. 네. 당 내에서도 이번 조국 정국이 지나고 나서 뭔가 좀 분위기 쇄신이나 뭔가 방향을 좀 새로 잡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방향성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정치가 전반적으로 적대적인 진영 대결이 예. 너무 이제 심했다.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경로당권 선거운동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 얘기예요. 좀 쌈박질 좀 하지 마라. 정치는 좀 싸우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거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적절하게 싸워서 합의하면은 그런 얘기 안 하시겠죠. 근데 싸움밖에 안 한다. 그런 불신이 강한 거거든요. 일단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막상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우아하게 우리 통합합시다, 합의합시다, 타협합시다 얘기하면 좋은데 당장 패스트 트랙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원칙이라고 하는 건 대화를 정말 성의껏 해야 됩니다. 저는 타협이 되든 예. 타협이 안 되든 대화를 그동안에 너무 우리가 소홀히 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꼭 해야 되는데 만약에 타협이 안 된다면 다수결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수결이라고 하는 수단만 놓고 대화를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고쳐야 됩니다. 당 내부 쇄신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앞서서 지금 뭔가 대화 타협을 가는 큰 차원에서의 정치의 좀 변화의 문제를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 우리 당이 뭐가 문제고 뭘 어떻게 바꿉시다 할 때 그 방향이 우리 당이 게을렀습니까? 아니면 우리 당이 무슨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핵심은 당이 여당이니까 대화를 주도해 나가고 대화에 최선을 다하는 걸로 국민들한테 비춰줬어야 되는데 예. 우리도 별로 대화를 좀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점을 우리가 조금 되돌아보고 좀 노력해야 되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오늘로써
881일째 총리직을 맡고 있습니다. 최장수 총리가 됐습니다. 네. 당 내에서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역할론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좀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 총리의 어떤 역할을 좀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많은 의원들이 이 총리가 총선 전에 당으로 복귀를 할 거다 예상도 하고 또 복귀를 해야 된다고 주장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실제 좀 청와대로까지 좀 전달이 되나요?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뭐 대통령님께 뭐 직접 뵙고 말씀드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뭐 다른 수석이라든가 실장님 통해서는 뭐 많이 얘기를 했었고 이낙연 총리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총리하고 대통령께서 아마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거치에 대해서 결정을 하신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뭐 그런 바람을 전달을 하는 정도라고 보는데 예. 만약에 당에 오시면 우리 총선 내지는 당을 이끌어 가신다고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